자, 안녕하세요. 오늘 전시 수업이 좀 늦게 끝났나 봐. 예. 요 전시가 뭐예요? 실험? 파이썬. 어? 파이썬? 와, 그런 거 배워야 되는데, 나도.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생명체 고분자 물질에 관한 2부 순서 정도로 돼서, 그러니까 지난 1년에 두 강의에서 탄수화물하고 이제 지질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두 가지 또 다른 종류인 이제 핵산하고 단백질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서 핵산 하면은 일단 핵산을 이루는 이 부품들이 무엇이냐, 그 부품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서 핵산이라고 하는 뭐 아주 큰 고분자 중합체를 만들어내느냐, 그 다음에 핵산의 종류는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다행스럽게도 핵산은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 핵산의 종류가. 그러니까 뭐 굳이 여러 개를 외우지 않아도 좋은 DNA와 RNA, 지금 여기 보이는 통통한 뚱뚱 또는 통통, 뭐 너무 뚱뚱하다가 놀리면 안 되니까 뭐 통통한 DNA, 약간 날씬한 RNA, 둘이 뭐 사천지간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정도. 이들은 전부 어떻게 왜 만들어졌을까? 분자의 정확한 구조 모델이죠, 얘네들. 요즘은 모델 세상이네. 제가 파이썬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 이유도 그 파이썬을 가지고 요즘 나오는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그 알파 폴드니 뭐냐는 요 분자 구조에 관한 모델을 자유자재로 가지고 놀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언젠가 배워야 되겠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얘기인데, 자, 일단 DNA, RNA. 그러면 이 핵산 DNA, RNA를 단위체는 뉴클리오티드 또는 뉴클리오타이드, 뭐 발음을 둘 중에 아무거나. 한국에서는 주로 뉴클리오티드라고 발음하고, 외국 나가면 이걸 뉴클리오타이드라고 발음하고, 똑같은 글자를 가지고. 자, 요런 작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인데, 타이드는 다른 단위체, 다른 고분자 물질을 이루는 단위체하고 조금 특성이 다른 게, 이 자체가 세 가지의 독립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 우리가 봤던 그 탄수화물에서 모노세커라이드가 왜 갑자기 한국말로 생각이 안 나냐? 모노세커라이드, 못한다, 탄수화물. 그게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단당류. 단당류 중에서 이제 5가지, 탄소가 5개가 달리는 걸 5탄당이라고 하는데, 그 5탄당 중에서 특이적인 5탄당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은 영어로 나이트로저너스 베이스라고 하는,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한다면 질소 함유 염기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인산기가 하나, 이렇게 세 가지의 파트로 모든 뉴클리오티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림이 이제, 그래서 여기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 중합체를 이루고 있는 핵산을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그것을 그림으로 보여준 일부인데고, 일부분을 갑자기 프리즈가 돼가지고 일부를 띄워가지고 요 부위가 바로 요 부위가 바로 하나의 뉴클리오티드를 구성하는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보면 여기에 이쪽 부분이 5탄당, 그다음에 이쪽 부위가 질소 함유 염기,
그리고 여기에 인산기 하나.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라는 얘기인데, 학살하고, 그래서 그럼 일단 당부터 살펴봅시다. 5탄당. 모든 뉴클리오티드는 요 당이, 5탄당이 둘 중에 하나. 요거 아니면 저거인데, 좀 더 확대해서 볼까? 두 개의 5탄당인데 조금 생기가 다르잖아요. 한쪽은 리보스라고 하는 당이고 또 하나는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당입니다. 딱 보면 뭐가 틀린지 금방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보이죠? 어디가? 이쪽에 여기 뭐가 이가 하나 빠졌는데 이게 그냥 빠진 게 아니라 보통 유기화학에서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할 때 수소 같은 것들이 있으면 여기 그냥 생략을 하는 습성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수소가 사실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이쪽 리보스라고 하는 당은 여기에 OH가 있는 거고, 이쪽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5탄당은 여기에 수소가 나와 있는 거지. 산소 하나 빠진 거지, 산소. 그래서 요 이름이 디옥시라고 하는. 근데 문제는 요 두 가지 당, 여기서 딱 보면 하나는 이게 디옥시리보스고, 이쪽이 리보스인데 요 글자에 써져 있듯이 디옥시리보스는 항상 DNA를 이루는 뉴클리오티드에만 나오고 그래서 이름이 DD자로 시작하는 말은 그래서 DNA. 그래서 바로 DNA는 줄임말인데 이걸 DNA를 딱 풀었으면 무슨 얘기냐면 디옥시라이보 뉴클레이크 애시드라고 해서 DNA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디옥시라이보 리보스잖아 이거 리보스. 디옥시라이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그래서 이름을 DNA. RNA는 뭐냐? 디옥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정통 리보스. 그래서 라이보 뉴클레이크 애시드를 줄인 게 RNA라고 하는 것으로서 중요한 것은 자, 이 두 개의 당 중에 하나는 산소가 빠진 당이 있지. 그걸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DNA를 이루는 뉴클리오티드에만 항상 온다. 이쪽 제대로 산소가 그대로 둘 다 있는 이쪽 리보스 당은 RNA를 이루는 뉴클리오티드를 구성한다. 라는 점. 그렇게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똑같은 뉴클리오티드라도 여기 당에 5탄당에 여기에 산소가 하나 빠진 디옥시리보스 당이면은 요걸 가지고는 RNA를 조립하는데 요 부품은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DNA를 조립하려고 하는데 요 당에 리보스 당에 와 있는 뉴클리오티드가 끼어들어가지고 나도 끼워줘 하면 넌 안 돼. 그래서 그 차이를 확실히 해서 DNA하고 RNA를 매우 비슷한 DNA하고 RNA가 매우 비슷한 사실 물질인데 왜 이렇게 구분이 서로 자기들끼리 스스로 알아서 구분을 할까?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런 차이가 요 당 뉴클리오티드를 이루는 요 당에서만 한번 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군데에서 확실히 DNA하고 RNA를 구분을 짓는 또 기회가 있는 게 뭐냐면 이쪽 부위. 요 질소 함유 염기에는 여기가 바로 뉴클리오티드, 하나의 DNA 또는 RNA를 이루는 뉴클리오티드로서 요 부위가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요 부위가 정체성을 표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기회가 되는 거지. 왜? 여기에 4가지 종류의, 자, 보자. 이렇게 하자. DNA 먼저 살펴봅시다. 질소 함유 염기에 올 수 있는 4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화학 구조를 가진 물질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 보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사이민이라고 하는, 가만히 자세히 보면 조금씩 다르죠. 두 개는 아데닌 또는 구아닌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 지금 탄소가 있으면서 여기 고리로 이루어진 요 유기화합물이 고리가 두 개로 이루어진, 2개의 링으로 되어 있지. 요 위에 있는 사이토신과 사이민은 그 고리가 딱 하나로 되어 있지. 그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너 어디 쳐다보니, 어디? 나를 보라니까, 자식이. 이 2개의 고리로 되어 있는 이러한 질소 함유 염기를 우리는
퓨린이라고, 퓨린, 여기. 여기는 퓨린이라고 하고, 골이 하나로 되어 있는 곳을 피리미딘이라고 하고, 그래서 피리미딘은 시토신과 사이민, 퓨린은 아데닌과 구아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아니. 이런 거 왜 물어봐? 찾아보면 되지. 어쨌든, 이렇게 뉴클리오티드의 요 이쪽 부위를, 질소 함유 염기를 잃을 수 있는 4가지 종류의 초이스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넷 중에 하나가 여기에 끼워 맞춰지는 하나의 뉴클리오티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 둘, 셋, 넷, 4개는 DNA, 아까 얘기한 DNA 뉴클리오티드를 이룰 때 참여를 하는 후보. 잊지 마세요. DNA 뉴클리오티드는 여기에 항상 누가 와? 디옥시리보스가 온다는 거. 디옥시리보스는 이쪽 부위에 산소가 없다는 거. 그 차이고. 자, 그럼 그게 이제 DNA 뉴클리오티드를 이루는 구성원들인데, 그럼 RNA는? 하면 RNA의 경우는 조금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빠져? RNA 뉴클리오티드를 이룰 때는 여기 있던 사이민이라는 친구가 빠지고 그 대신 누가 대리 출석을 해? 사이민 대신에 유라실이라고 하는, 둘이랑 아주 비슷해요. 엄청나게 비슷해. 다시 한번 자세히 다시 한 번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을, 사이민과 유라실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깜짝같이 너무너무 비슷해. 딱 한 가지. 그 둘이 차이가 있으려면 이쪽에 사이민에는 여기에 CH3, 이걸 우리는 메틸이라고 하죠, 메틸. 메틸기가 하나 붙어 있는 그 차이 말고는 똑같은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 보니 DNA를 만들고자 할 때는 요 넷이 담합을 해서 카르텔을 형성하고, RNA 뉴클리오티드를 만들려 할 때는 사이민을 왕따시키고 그 대신에 요렇게 요 넷이서 담합을 해가지고서 RNA 뉴클리드를 형성하는 데 사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니 이제 얘기하고 다 했어. 그러고 나서는 나머지 3번째 파트는 요 인산기. 인산이라는 얘기는 인에다가 산소 4개가 붙고, 원래는 여기에 수소 2개가 붙어서 산이야, 산. 인산, 황산, 염산처럼. 그런데 이 생체 내에서는 그 수소들은 이미 어디론가 도망가고 없고, 수소가 간 빈자리에는 공허하게 지금 수소야 돌아와라 하고 여기 수소가 빠져나간, 수소 이온이 빠져나갔으니까 여기 이온화되어 있는 인산기가 붙어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DNA 또는 RNA 뉴클리오티드를 우리가 보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떤 특정한 아이덴티티를 표출해 줄 수 있는 곳은 어디? 바로 요 부위잖아. 얘가 이어냐, 얘냐에 따라서 그 특정한 뉴클리오티드가 규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는 굳이 우리가 이 뉴클리오티드를 이름을 불러줄 때 이제 공식적으로 무슨 사이토신, 라이보스, 디옥시리보스, 무슨 뉴클리오티드, 그런 식으로, 거추장스럽게 우리가 불러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 중에서 딱 얘를 지칭해 줄 수 있는 거는 얘만 쳐다보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누가 붙어 있어? 여기에 아데닌이 와 있어? 그러면 얘는 아데닌이네, 그냥. 딴 건 다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데닌의 첫 글자인 A. 이러면 된 거지? 여기 아데닌 대신에 혹시 구아닌이 여기 와 있는 뉴클리오티드라면은, 응? 딴 거 다 똑같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G야, G. 다행스럽게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타이민이 전부 처음 이니셜이 다 달라. 처음 이니셜이 같은 두 친구가 왔었으면 이 둘을 또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얼마나 편리해. 그리고 여기에 사이토신이 왔었다면 이제는 너는 C야. 또는 타이민이 왔으면 T야. 하는 식으로. 유라실이 오면 넌 U야. 그래서 그 이후로, 그 후로 오랫동안은 이제부터 어떤 뉴클리오티드를 우리가 표기할 때는 그냥 한 글자로
AGCT 또는 AGCU 하는 표기로 함으로써 이 뉴클리오티드를 표기할 수 있는 편리한 방식을 이젠 사용하기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무슨 우리가 DNA 서열을 본다, RNA 서열을 쳐다본다 할 때는 그냥 이상한 알파벳 AG, AAGG, AGCT, AAGG 하는 이상한 암호 같은 알파벳으로 이것을 표기하는 이유가 그게 DNA 염기 서열이구나. 이게 또는 RNA 염기 서열이구나. 이게 RNA인지 DNA인지 염기 서열은 여기에 그러한 이상한 알파벳들이 도라락 오는데 거기에 T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U가 들어있는지 보면은 이게 DNA인지 RNA인지 구분이 되는 그러한 편리한 방식으로 얘네들을 취급을 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넘어가고 그럼 이 뉴클리오티드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하나의 뉴클리오티드하고 또 다른 뉴클리오티드가 이렇게 조립이 그 조립하는 그 화학 결합은 무슨 결합을 쓸까? 한번 알아맞혀 볼래요? 이 두 개의 뉴클리오티드를 연결을 시키려는 결합, 어떤 결합을 쓰면 좋겠어요? 공유결합. 공유결합 맞아. 공유결합. 공유결합. 왜? 지금 수소결합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랬지. 수소결합을 하면 그 뉴클리오티드가 얼마나 쉽게 떨어져 나가겠어요. 두 개가. 그러면은 줄줄이 사탕으로 뉴클리오티드를 연결해서 하나의 긴 DNA 또는 RNA 사슬을 만들어내는데 걔네들이 그냥 금세 단순 변심으로 흩어져 나가버리면 우리의 유전자가 어떻게 되겠어? 이건 우리의 유전자를 만드는 중요한 물질인데. 그러니까 공유결합을 사용해야만 된다는 얘기. 튼튼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공유결합 중에 어떤 결합을 사용을 했을까? 지난 시간 강의에 힌트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축합! 축합. 똑같은, 좀 창의성 좀 발휘해, 창의. 창의라고는 일도 없어, 얘네들은. 그냥 똑같은 구태의연한 축합 반응을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축합 반응이 뭐였죠? 야, 너네 둘이 작당해서 물 한 분자만 빼와. 그럼 내가 니들 연결시켜줄게. 하는 게 축합 반응이지. 어떻게 물을 빼라는 얘기요? 한쪽 어깨에서는 이거 빼. OH 빼. 또 다른 한쪽에서는 수소 빼. 그럼 너네 둘이 물 되잖아. 그게 바로 축합 반응이었잖아요. 그 축합 반응에 얘를 우리는 벌써 두 번 봤잖아. 탄수화물을 연결시킬 때 한쪽 단당류에서 OH 빼고 한쪽 단당류에서 수소 빼서 둘을 쫙 선 긋고 밑줄 쫙 그어가지고서 그 다음에 지방 만들 때도 그랬지. 지방산에서 OH 빼고 글리세롤 해서 수소 빼고 해가지고서 밑줄 쫙 해가지고서 지방산을 글리세롤에 연결해서 지방을 만들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봤지? 그런 식으로 똑같은 것을 하겠다는 얘기지. 자, 뉴클리오티드 두 개를 글씨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글씨를 보고 우리는 동굴에서 살던 원시인들의 후예야. 동굴에 그려져 있는 벽화를 보고 이해하는 게 쉽지 동굴에 적혀 있는 글자를 보고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그림을 보고 이해하는 게 직관적으로 쉽게 우리는 이미 프로그램이 된 동물들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여기 하나의 뉴클리오티드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뉴클리오티드 하나가 여기 있어. 이 뉴클리오티드 이거 뭡니까? 이 뉴클리오티드 DNA 뉴클리오티드입니까? RNA 뉴클리오티드입니까? 응? 지금 내가 이거 여기 딱 빨간 선 안에 표시해놓은 요거 하나의 뉴클리오티드잖아, 이거. RNA야, DNA야, 이거. RNA네? 그지? 왜? 여기 있잖아, 여기. RNA인지 DNA인지는 요 부위에, 바로 요 부위에 산소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요 부위를 계속 요 부위 지칭하는데 요거 무슨 적당한 얘기가 없을까? 뭐라고? 좀 맨날 거시기 해주는 거. 거시기 말고 여기다 뭔가 조금 더 깔끔한 전문 용어 없을까? 요 부위를 지칭할 때? 번호를 붙여, 여기를. 2번이라 그래, 2번. 넘버 2. 저기,
유기물질은 탄소를 포함한 유기물질들은 이제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번호를 붙이는 시스템이 유기화학에서 도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어떤 순서대로 붙이는 거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이 알려고 하지 마. 알면 다친다. 굳이 알 필요 없고 1번,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가요. 이 탄소는. 근데 여기에 1번, 2번, 3번인데 3번, 4번인데 왜 3번, 4번 이렇게 하지 않고 3번에다가 이걸 짝대기를 그려 3번 프라임, 2번 프라임 이렇게 붙이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부터 1번, 2번, 3번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쪽에 와서 다시 1번부터 시작하려니까 1번 프라임, 2번, 3번 이렇게 하는 거고 어쨌든 간에 어쨌든 요 5탄당에 관한 한 얘가 2번이에요. 2번. 요게 요 모서리에 뭐가 있을까요? 요게. 요 모서리에 탄소가 있는 거거든? 탄소가 있는데 지금 탄소를 생략하고 있는 건데 요 탄소에다가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탄소, 5번 탄소는 써져 있네? 5번 탄소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번호를 붙이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여기다가 요 2번 포지션, 2번 탄소 포지션에 OH가 있으면 RNA 뉴클리오티드, 리보스고. 이 2번 탄소에 OH 대신에 O가 없이 수소만이 있으면 이것은 디옥시 리보스. 얘는 3번입니다. 이건 3번 잊지 마세요. 얘가 바로 여기서 지금 중요한 일을 수행을 하는 탄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뉴클리오티드가 하나 있어. 여기다가 또 다른 뉴클리오티드를 결합을 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것을 우리는 그 축합 반응에 의한 공유 결합을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이야. 영어로 얘기하면 파스포다이에스터, 인산 2에스테르 결합. 이름이 뭐가 중요한데? 이름을 까먹었어? 그럼 개똥이라고 그래. 그럼 어차피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다만 중요한 것은 자 이게 축합 반응이야. 축합 반응에 근거한 공유 결합이야. 그러면 이 둘 사이에 물이 빠져야 돼. 그죠? 벌써 물 어디서 빠지는지 이미 힌트를 주고 있네. 이 두 그림에서 한쪽에서 OH, 한쪽에서 수소 둘이 쏙 빠지면 그 결과가 이렇게 짠 되잖아. 이게 바로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을 통해서 두 뉴클리오티드가 결합이 딱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하면 지금 이래가지고 이거 두 개의 뉴클리오티드를 하나로 연결시켰잖아. 재밌네. 한 번 더 할까? 그러고선 또 하나 들어와 해가지고서 또 연결시키면 세 개의 뉴클리오티드. 더와 4개, 5, 6, 7, 100, 200, 1000, 만, 10만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몸에서 우리의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와 RNA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렇게 했어. 자, 여기서 세 번째 뉴클리오티드, 지금 두 개의 뉴클리오티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거? RNA가. 또 하나의 세 번째 뉴클리오티드가 야, 재밌네, 나도 끼워줘 하고 지금 회원 가입 신청서를 냈어. 그럼 세 번째 뉴클리오티드를 와가지고서 여기다 결합을 시키는데 얘는 어디다 갖다 붙일까? 지금 이렇게 지금 하나의 두 개의 뉴클리오티드가 연결된 지금 다이 뉴클리오티드가 있단 말이야. 또 하나의 뉴클리오티드가 와서 나도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을 통해서 한번 여기에 조인하고 싶어요 하면 얘를 이 위에다 너 이 위로 올라와 할까? 이 밑으로 내려와 할까? 어떤 게 좋겠어요? 새로운 뉴클리오티드가 왔어. 야, 나도 껴줘 하고 왔어. 그랬을 때 이 뉴클리오티드를 그래 너는 이 위로 올라타 할까? 지금 요 두 개의 뉴클리오티드 중에 아니면 자식아 넌 신입이 저 밑으로 내려가 하면서 요 밑에다 끼울까? 어느 방향일까? 밑에? 정답인데 어떻게 알았지? 순서대로 아니 뭐 얘가 몰라서 여기 타면 이건 순서가 아닌가? 그 다음부터 계속 올라가면 되지? 맞았어. 이 밑으로만 내려오게 해, 지금.
여기 밑에 지금 여기 있는 밑에다 결합을 하려면 그럼 밑에서 결합에 참여하는 친구는 어디에요? 확 집어봐 여기 어디야? 누구야? 밑에. 그걸 좀 제대로 얘기해 보세요. 3 뭐? 거시기 말고 3번이지 그지? 3. 3인데 3에 여기 꼭 찍어봤으니까 3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 3? 3 다시? 3 다시. 근데 이거를 3 다시라 그러면 저 외국 친구들이 3 다시 알아먹을까? 3 프라임. 그렇지. 이걸 3 프라임이라고 그러는 거야. 3 프라임. 3 프라임 뭐? OH. 3 프라임 하이드록실 또는 3 프라임 OH에다가 누가 가? 누구를 끼워 넣어? 새로운 뉴클리오티드에 누구? 인산인데 인산이 어디지? 인산의 번호를 또 지칭하면 어떻게 되지? 요 인산은 어떤 뉴클리오티드인가? 요 인산은 어떤 탄소하고 결합이 되어 있습니까? 5 프라임이지. 5 프라임. 5 프라임 인산기. 그러니까 좀 뭐 있어 보이게 얘기하려면 점잖게. 아, 또 하나의 뉴클리오티드가 여기 좀 가입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래? 들어와. 그럼 걔를 어떤 식으로 연결시킬까요? 하면 얘를 기존에 있는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이 설득력이 있나? 얘를 기존에 있는 새로운 뉴클리오티드는 말이야. 기존에 있는 지금 뉴클리오티드 중합체의 마지막 3 프라임 OH에다가 새로 들어오겠다고 하는 녀석의 5 프라임 인산기를 연결을 시키면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설득력이 있어요? 아, 있다 그래. 이따 그래야 좀 얘기가 되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계속해서 그럼 세 개가 돼버렸네? 그럼 또 한 녀석이 또 들어오네? 장사 잘 된다. 또 한 녀석이 자기도 가입하게 돼. 그러면 그 녀석 또 어떻게 할까? 자, 걔도 맨 마지막 막내에 있는 3 프라임 OH에다가 들어오겠다는 녀석의 5 프라임 인산기를 연결을 시켜. 축합 반응으로. 그게 바로 인산 2에스테르 결합이야. 알겠냐? 하고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계속 밑으로 새로운 뉴클리오티드들이 쭉쭉쭉쭉쭉 연결이 되는 거겠지. 그죠? 자, 아까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서 왜 여기다가 머리에다가는 머리 꼭대기에 안 올려고 맨날 꼬리에다가 이렇게 계속 연결을 시킬까? 이러면 원래 안 되는 건가? 얘에 어긋나나? 오늘 어딜 감히 이 녀석이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타려고 밑으로 와 밑으로. 그래서 그런가? 안 될 건 없어. 여기 있는 데다가 새로운 뉴클리오티드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자 하고 이렇게 해도 사실 돼. 안 될 건 없어. 그러나 항상 이런 식으로 돼. 항상 기존에 있는 사슬의 맨 마지막에 있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첨가가 된 뉴클리오티드의 3 프라임 하이드록실, 3 프라임 OH에다가 새로운 뉴클리오티드의 머리를 갖다가 들이박는 거지. 이 머리라고 칩시다 이걸. 5 프라임 인산기를 갖다. 그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쪽 3 프라임 꼬리, 요 3 프라임 꼬리가 계속 확장되는 방식으로 이게 뉴클리오티드가 첨가가 되게끔 돼 있어. 그러나 왜 꼭 이렇게만 해야 돼요?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어. 누가 이렇게 하라는 법을 정해준 것도 없으나. 그러나 왜 그럴까? 왜 이렇게만 할까? 효율? 효율은 맞긴 한데 효율이 아니라 그걸 한 글자만 바꿔보세요. 효율에서 한 글자만 바꿔보세요. 효소라고 하면 안 될까? 효소. 왜? 이거 누가 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효소가 하잖아, 효소가. 그런데 그 효소가 까칠하단 말이야. 난 내 방식대로만 해야 돼. 그 효소가 바로 이런 방식으로만 일을 할 줄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효소에 의해서 우리는 그 효소한테 모든 것을 이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효소는 항상 뉴클리오티드를 요 끝에다가 꼬리에다가 줄줄줄줄줄 계속 밑으로 확장시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괜히 하잘데없는 비유까지 웃기지도 않은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 키워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중합을 한다 그러잖아요. 중합. 이것이 만약에 아까 봤던 대로 RNA였다면 그것을 지금 촉매하는 효소의 이름은 뭐라고 짓겠어요? 장명소 차례, 장명소. 아까 그 RNA 뉴클리, 바로 이 그림에서 지금 RNA들이잖아. RNA 뉴클리오티드를 이런 식으로 중합을 하는 효소의 이름은 뭐라고 붙이겠어요? 이름 한번 지어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그것을 발견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 마음대로 지어. 김성한 효소. 그럴 수도 있어. 노벨상 타고, 막.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그것을 처음 발견한 그 과학자는 뭐라고 이름을 지었을까? RNA 중합 효소라고 지었어. 한국 사람은 아니니까 중합 효소를 안 그랬지, 물론. 미국인이었으니까 RNA 폴리머레이즈라고 했으나 그것을 번역하면 중합 효소지. RNA 중합 효소. 그러면 그것이 DNA였다면 DNA 중합 효소. 그거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노벨상을 탔으나 이름은 DNA 중합 효소야. 어쨌든 그들이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얘기죠. 키워드. 그런 식으로 항상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사슬이 항상 증가할 때 이 사슬이 증가하는 방향이 항상 똑같아지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 이렇게. 어떤 DNA가 있으면 이쪽 왼쪽만 봅시다. 일단 처음부터. 오른쪽은 좀 이따가 얘기하고 왼쪽 지금 이거 DNA예요? RNA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응? 누구 때문에 얘가 DNA라는 정체가 들켰어, 이거? 얘 때문에. T잖아, T. 오케이? 그래서, 그러면 DNA 사슬인데, 얘네들이 지금 이 사슬에서, 이 왼쪽에 있는 DNA 사슬에서 제일 큰 형이 누구? 하나, 둘, 셋, 네 개의 지금 뉴클리오티드로 이 그림상으로 보면 네 개의 뉴클리오티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네 개의 뉴클리오티드 중에서 제일 맏형, 어디야? 누구예요? 제일 아래에 있는 얘기지. 그다음 두 번째, 셋째, 넷째,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겠지. 그럼 다섯째가 올 때는 어디다가? 여기다가 꼽아버리겠지. 그래서 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의 방향성을 어떻게 표시했을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지,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지, 얘가. 진행이. 이 DNA 이 DNA 하나의 사슬을 중합할 때, 이 중합하는 사슬에 진행하는 방향은 화살표 방향이다. 좀, 화살표 방향? 그러지 말고 좀 더 좋은 말로, 뭐라고 표시하면 될까, 그럼? 이 DNA의 사슬이 진행하는 방향, 이 DNA의 중합되는 DNA 사슬이 진행하는 방향은 화살표 방향이다라는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좀 더 멋있는 말로 뭐라고 깔끔하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OH? 방향? OH 방향? OH가 한둘이에요, 지금? 여기에. 맨 위에 OH는 뭐라 그럴까? 맨 위에 있는 OH를 지금 뭐라 그러면 못 보겠어요. 3 프라임. 오. 오케이. 3 프라임. 야, 이 자식이 3 프라임? OH. 그럼 이쪽 방향은 뭐라 그럴까? 방향을 이쪽으로만 간다 하지 말고 어디서 어디까지 보통 방향하잖아. 우리가 DNA 사슬이 합성되는 진행하는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라고 할 때. 그럼 출발점은 어디? 얘가 3' OH면 얘는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 혹시 이거 안 될까? 5' 그럼 뭐? P, 인산. 이게 맞잖아요, 인산. 그리고 얘를 왜 5'이라고 그러는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막 우겨 넘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그냥 막 진행해서, 그래서
DNA 사슬의 합성의 진행 방향은 여기서 여기다. 여기서. 1 프라임? 1 프라임은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1, 2, 3, 4, 5. 1 프라임은 저 질소 염기하고 결합된 부위를 1번.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똑 돌아가는 게 1, 2, 3, 4, 5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라 그랬잖아. 다친다고. 그거 잊어버리고 일단 여기는 5 프라임, 아까 거기는 3 프라임.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항상 5 프라임 인산에서 3 프라임 OH 좀 지루해, 좀 조금 걸리적거리는데 좀 더 깔끔하게 우리 아마추어답게 왜 그래? 아마추어처럼 프로답게 이것만으로 이 용어가 드디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5 프라임, 3 프라임. 이거는 이렇게 딱 정해놓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떤 DNA를 길 가다가 이렇게 긴 DNA를 주었어. 갖고 와서 집에 가져왔어. 긴 DNA. 갖고 집에서 가다 주웠다. 그래서 주웠어. 그럼 DNA를 딱 보고 얘 DNA의 처음이 어디고 꼬리가 어디야? 라고 할 때 보통 전문가들끼리는 그럼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 이 DNA의 5 프라임이 어디야? 라고 물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DNA 5 프라임 여기야, 여기. 그래? 그러면 저쪽에 3 프라임이겠네? 그래, 맞아. 하고 이제 전문가들끼리는 그렇게 계속 이렇게 은어를 쓴단 말이야. 자기들끼리만. 그래서 이제부터 5 프라임, 3 프라임이라는 용어가 비밀 용어가 탄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DNA는 항상 5 프라임에서 3 프라임으로 합성이 진행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질문을 하겠지? 그럼 RNA는요? 라고. 답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식아, 꼭 그걸 찍어 먹어봐야만 알아? 똑같이 당연히. 왜? DNA든 RNA든 뉴클리오티드가 두 개의 뉴클리오티드의 결합을 하는 방식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똑같은 원리에 의해서 가잖아. 그러니까 왜 DNA 또는 RNA가 항상 합성이 5'에서 3' 방향으로만 진행이 되느냐라고 이제 묻는다면은 아까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뉴클리오티드는 기존에 있는 사슬의 3' 말단에 새로 끼워지게 돼. 그게 안 꼽냐? 안 꼽으면 효소한테 가서 따져. 나한테 따지지 말고. 효소가 원래 그래. 그래서 이렇게 3방향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우리는 딱 보면 여기서 이 DNA의 처음이 어디고 끝이 어딘지를 5와 3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야. 라고. 그래서 자, 다시 지우고 누가 화살표만 이런 식으로 쫙 그어놓으면 이 화살표에 5말단은 어디고 3말단이 어딘지는 이제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 화살표가 만약에 DNA 또는 RNA의 방향성을 표시하는 화살표라면 우리는 볼 것도 없이 여기가 5'이네. 여기가 3' 말단이네 하고. 자, 그럼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갑시다. 오른쪽 DNA, RNA예요. DNA. 이걸 왜 묻지? 바보 아니야? 왼쪽이 DNA인데 오른쪽이 RNA라는 게 설마 말이 돼? 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지? 말 돼. 붙는 경우 있어.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으나 지들끼리 붙어. 다만 그런 일이 매우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안 하는 것이지.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 된다고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딱 보니까 둘 다 DNA야. 오케이, 됐어. 자, 그런데 이 DNA는 어떻게 돼? 어디가 5말단입니까? 여기가 3말단이지, 그지? 화살표를 보니까 그러네.
화살표를 보지 않고 그냥 봐도 뭐 딱 보면 알겠네. 어디가 오말단이고 어디가 삼말단인지 딱 보면 알겠네. 그러면 DNA 하면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 뭐죠? 네 글자. DNA 하면 항상 우리가 이걸로 보통 얘기를 하잖아. 네 글자. 그 DNA 이 네 글자 형태를 왓슨, 크릭이 밝혀냄으로써 지들이 그냥 이중사슬이잖아. 이중사슬. 이중나선 또는 이중사슬. 그 이중사슬이라는 얘기가 두 개가 같이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중사슬. 근데 얘네들이 거꾸로 서로 매달렸네? 알고 보니 DNA 이중사슬에서 한쪽은 이쪽으로 가고 한쪽은 저쪽으로 가네? 서로. 마치 왕복 2차선처럼. 그게 원래 그래요. 그렇게 돼 있어. 이거를 밝혀내는데 아주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어. 왓슨과 크릭이 이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밝혀내서 이제 노벨상을 딱 타는 그 길목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한동안 애를 먹었었어. 안 붙어! 이게 자기들이 이제 구조를 다, 이렇게 해서 되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붙게 돼 있어. G하고 C만 붙어. A하고 T만 붙어. G하고 C만, 이걸 확 파악을 해냈어. 이젠 다 됐어, 이제. 이제 이것만 조립을 하면 이제 구조 모델을 딱 보여서 드디어 짠! 하고,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고, 우리는 드디어 이제 부와 명예를, 한 손에 걸머쥐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맞춰지는 거라. 뭐지? 왜 안 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오늘 하루는, 이게 안 되겠다. 2판, 4판이다, 이제, 그냥. 이게 다, 망하는 거야, 어차피. 그러면서 한쪽 사슬을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둘이 딱 붙여보니까 놀랍게도 자자자자자자자 맞아 떨어지는 거야. 됐다. 바로 이거였구나. 정말,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때 가서 봤다니까. 그건 거짓말이고, 그랬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서, 요것을 우리는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역평행이라고 하는데, 역평행. anti-parallel. 이 사슬이 역평행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얘네 둘이 이렇게 연결이 따다닥 되려면은 서로 거꾸로 매달지 않으면 이게 짝짝짝짝, 또 비속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 왁구가 안 맞아, 그러면. 그래서 이게 차원이 안 맞게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방향성을 여기서 일단 파악을 했고, 자, 그 다음에, 특별히 따로 언급이 없으니까 여기서 해결을 하자. 요 그림을 가지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화학결합을 이 그림에서 봅니까? 우리가 봤던, 우리의 수업 시간에 언급을 했고, 우리의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그 5가지 화학결합 중에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화학결합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는 일단 인산 이에스테르 결합, 뭐죠 그게? 공유결합이잖아, 그죠? 공유결합은 분명히 좀 쫙 있는 거고. 또 뭐가 있을까? 또 다른 화학결합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응? 여기 지금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나 실선으로 짝짝짝 밑줄을 긋게 돼 있어. 실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이거 전부 다 공유결합이야.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런데 여기 점선으로 띵띵띵띵 되어 있는 녀석들이 있네, 지금. 이온결합일까, 얘가? 그래서 이거는 수업 시간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했다간 진도가 폭망하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당부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수소결합과 이온결합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수소결합은 어떻게 해서 발생을 하는지, 그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습을 해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그 화두는 뭐였지? 그 수소결합, 이온결합, 반데르발스 결합 같은 그 비공유결합들이 아주 약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약한 결합이지만 생명에서 그 결합들이 공유 결합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이유. 그거를 이해를 하라 그랬죠. 그거. 자,
그 수소결합이 여기 지금 선을 보이는 겁니다. 수소결합. 수소결합은 이름이 수소결합이니까 항상 수소가 거기 개입이 되어 있어요. 수소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결합을 하는, 그건 여러분들이 숙제야. 수소결합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왜 발생하는지, 그거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수소결합이 지금, 점선이 지금 여기, 이 점선이 전부 다 수소결합이란 말이에요. 수소결합은 약한 결합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임시적인 결합하고 거의 비슷해. 지금 수소결합이 누구누구 사이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이 그림상으로. 그건 그런데 수소결합을 이루고 있는 지금 뉴클리오티드에서 뉴클리오티드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얘기했잖아. 염기들 사이에. 그렇지. 질소 염기들 사이에 수소결합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네? 그지? 수소결합이 수소결합. 수소결합은 매우 약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약하지만 충분히 이들을 최소한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붙어 있게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이중나선이라고, 이중사슬. 얘네들은 항상 같이 붙어 있단 말이야. DNA 두 사슬이. 서로 거꾸로 매달려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들을 서로 붙어 있게, 가능하게 해주는 결합은 공유결합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약한 수소결합들이에요. 근데 그 수소결합은 염기들 사이에서만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지금 여기.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는 너무나 쉬운 얘기이긴 하지만 너무나 뻔한 얘기라서 그런 너무나 뻔한 얘기는 영어로 클리셰라고 하잖아요. 클리셰. 그 클리셰이긴 하지만 자, 이 수소결합의 어떤 특정한 규칙성이 여기 있잖아요. DNA 이 두 DNA 사슬을 지금 접착체처럼 이렇게 붙여놓는 그 화학결합이 수소결합인데 지금 이 수소결합, 이 두 DNA들 사이에 두 DNA 뉴클리오티드 염기들 사이에 발생한 이 수소결합의 어떤 특정한 규칙성을 여러분 여기서 발견 못합니까? 상보결합? 상보결합이 뭔데? 상호 보완적인, 뭐 어떻게 됐길래? A랑 T, G랑 C. 그게 바로 상보결합이라고 해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왓슨 크리크가 알았기 때문에 왓슨 크리크이 A하고 T밖에 결합 못해, 수소결합. G하고는 C밖에 결합을 못해. 라는 것을 딱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득의양양, 자신만만해가지고서 이 두 개의 이들은 거의 화학에 정통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모델을 조립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다다다다 끼워 맞춰가지고서 DNA 이중 나선 구조를 쫙 보여주고서 노벨상을 받아간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전무후무해요. 노벨상의 역사 중에서 왓슨 크릭이 전무후무하게 유일하게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날로 노벨상을 먹어간 두 과학자. 그러니까 노벨상을 따려면 뭔가 실험을 하고 막 열심히 실험을 하려면 손에 물을 묻혀야 될 거 아니야. 막 그릇도 닦아야 되고 막 근데 세상에 그런 짓 하나 하고 머리에서 막 하고 있다가 튀어나와서 DNA를 맞춰보자 하고서 모형을 가지고 딱딱딱 조립을 해가지고 자 이게 DNA다 하고 노벨상을 박수 딱 받으면서 가져갔단 말이야. 정말 이것도 내 얘기가 아니야.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물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날로 먹었다 그런 얘기는 없지만 실험 한 번 없이 노벨상을 받아간 유일한 수상자라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다른 사람이 원래 이 원리를 먼저 이미 발견해 놓고 이게 왜 그런지를 몰라가지고서 이게 왜 이럴까 이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항상 발견되는 원리니까 룰이라고 하자. 그 사람 이름이 샤가프였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당대의 그 사람이 꽤 유명한 생화학자였거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조잘조잘 나불나불 샤가프의 룰이 어쩌고저쩌고 너 샤가프의 룰 몰라? 그거 있잖아. 얘기만 했었지. 입방정. 그 샤가프의 룰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근데 왓슨 크릭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을 알고 이들을 다자자잔 맞춰서 딱 하니까 샤가프가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 그냥 난려났어, 샤가프는. 아니, 저놈의 자식들이 남의 룰을 가져 도용을 해가지고서 노벨상을 타다니 하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뭐라고 막 떠들고 다니냐면은 소위 말하는 분자 생물학자라는 놈들은 말이야 하고
샤가프는 생화학자. 왓슨 크릭은 뭐야? 분자생물학자잖아. 소위 말하는 분자생물학자라는 놈들은 말이야. 면허도 없이 생화학을 지 멋대로, 수행을 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10분 있다가 계속 합시다.